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교육 현장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고 마을은 새로운 학교가 되는 건데요. 홍성군이 지역 특색을 살린 홍성형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군 오성환 교육체육과장, 홍덕마을학교의 이재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마을 학교라는 말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가 학교의 무대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을 학교 정확히 좀 어떤 겁니까? 예. 그 마을 학교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이 각광을 받으면서 마을이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그 마을 학교는 옹기장이나 서예가 등 이런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하고 네. 또 옹기 공장, 또 공방, 승마장 등 그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 마을 주민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마을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우리 군은 2020년 충남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협약했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5개 마을로 시작해서 금년에는 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을 학교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마을 학교라는 개념이 이제 마을과 함께 교육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보자 이런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을 속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속에서 관계.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과 만나고 또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또 친구들이 학생들이 좀 높여갈 수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배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관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 덧붙여 네.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지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또 이후에는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좀 마을에 좀 새로운 활력도 좀 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마을 게이트볼을 함께 배우는 네. 사업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마을 어른들이 함께 게이트볼을 가르쳐주고 이제 또 친구들이 게이트볼을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어르신들도 이제 직접 중학교 한참 후배인 거죠. 네. 이제 그분들을 같은 네, 동네에서 나온 네, 학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모교에 대한 애착들을 더 갖게 되고 네. 또 친구들도 어른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사실 적은데 그렇게 어른분들을 만나면서 또 관계를 맺고 하는 거가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장님 그렇다면 이 홍성군에서 이 현재 마을 학교가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군에서는 읍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체 면 단위 지역에 총 9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네. 타 시군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재능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총 51명의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 교사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홍성형 마을 학교는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소속한 학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교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마을의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을 체험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게 읍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면 단위 지역에만 마을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읍 단위 지역에 비해서 면 단위 지역이 인구도 적고 또 교육 시설도 적어서 지역 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 농촌 마을에는 또 작은 학교들이 많아져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 지역 아이들이 참된 교육을 받고 또 동시에 농촌 마을과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학교 기본 단위를
단위를 면 단위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 마을 학교 교사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참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함께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의 권유도 초반에는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역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네. 저희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마을에 있는 친구들의 아이들도 함께 돌보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지역사회에서는 꼭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이제 군에서 네. 지금 이런 마을 학교 활동에 대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해 주셔서 네. 좀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 학교의 매니저로 활동을 네. 하시고 계신 거죠. 이 매니저라는 역할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매니저는 저희가 지금 홍성군에 9개 그 마을에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니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군하고 또 소통하는 관계도 있고요. 네. 교육청하고도 또 좀 소통하는 관계에 중간에 좀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하게 어쨌든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또 운영하려면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역할을 좀 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들을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개의 마을 학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9명이 각 마을마다 이제 매니저님들이 계신 건가요? 그렇죠. 매니저님이 각 마을에 9분이 계시고 네. 그러니까 면 단위로 9명이 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수업은 또 따로 하시진 않으신가요? 수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업도 매니저 하시고. 역할도 하면서 수업도 하시고. 네, 또 뭐 프로그램에 어떤 과목이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 탐험대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앞으로의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에 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거에 친구들이 행복한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되어진 것들을 마을에 있는 분들과 좀 연결해서 그 친구들이 더 관심 분야를 또 심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과목으로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아이들도 좀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과 후 네. 수업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과장님, 그 지역만의 문화나 특색을 살린 것들이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홍성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좀 자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같은 홍성군내라도 각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마을 그 색깔과 자원을 반영한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은 홍동에서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 팟캐스트를 제작하고요. 네. 또 서부에는 승마장이 있거든요. 네. 이 승마장에서 승마장을 활용한 승마교육, 또 갈산은 토기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갈산 토기를 활용한 옹기 프로그램, 또 예술가가 많은 이용로 마을에서는 그 한국화나 토탈 공예를 비롯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결성에서는 결성 농요가 유명한데요. 결성 농요를 배우는 결성 농요 알기, 또 구항에서는 구항 거북이 마당놀이를 배워보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등 그 우리 군에서는 발전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을학교 프로그램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하나의 주제로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돼지 농장이 많은 결성에서 이 돼지를 주제로 그 1년 차에는 돼지와 경제, 네. 2년 차에는 돼지와 미각, 또 3년 차에는 돼지와 환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경험해 보면서 아이들의 사고력도 키우고 또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돼지에 관련해서 교육하시는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궁금해지는데. 네. 그 돼지 농장도 네. 이렇게 경영하면서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생님, 이 마을 교사로 좀 참여하는 주민들 역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지금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만남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학습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보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행동들에 대한 조심함 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초반에는 학교는 어쨌든
학교 현장의 안전이 굉장히 우선하고 중요한데 네. 이제 마을로 나오는 걸 통해서 그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안전하게 또 마을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좀 부담이나 책임감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마을 교사로 좀 수업을 하시면서 뭐 네.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요새 이제 청소년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네. 뭐 관심이 없고 좀 무감각하고 한 어떤 그런 친구들이 활동들을 통해서 초반부터 그런 게 막 발견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표정이 밝아진다거나 네.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 없어하는 친구들이 이후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웃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좀 이렇게 이제 뭐 뿌듯하다고 할까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네. 지금 중학교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까지? 네. 그렇군요. 자, 과장님 그러면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마을 학교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마을 교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마을 교사는 그 주로 마을 학교 운영을 총괄하시는 그 매니저분들이 그 교사분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을에 살고 계시면서 음. 그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필요 지침 등 습득하기 위해서 일정 연수나 그 역량 강화에 참여하셔야 정식 마을 교사로 위촉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생님 이 교육 현장의 반응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이 마을 학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다들 만족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지가 학교 현장이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마을과 함께 풀어보자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네. 또 학교는 마을 속 곳곳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활동하는 것들을 교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또 마을은 그거와 다르게 이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네. 잘 보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다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마을에서 채워가는 것들 때문에 네. 되게 만족도도 높으시고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마을을 또 배려해 주시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매니저분들이 이제 그 학교 선생님, 마을 교사분들을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발굴하신 선생님 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일단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젊은 네. 그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팟캐스트 지금 활동하는 친구는 네. 요새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상도 같이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나 또 다른 타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다가 네. 저희가 이제 좀 제안을 해서 함께 이런 활동을 좀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아이들 유튜브 하면은 정말 많이 보고 네.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마을 교사를 제외한 지역 주민분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마을에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면 단위 지역들은 많이 살고 계셔서 네. 그 어른분들은 이미 이제 교육과는 조금 관심사가 좀 동떨어져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교육 활동들을 마을에서 할 때 네. 주민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쏟아주셔야지 사실 이 마을 교육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저희가 끊임없이 좀 그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네. 좀 홍보하거나 또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도 좀 하려고 하고 네. 군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지역사회의 마을 학교에 대한 마을 교육에 대한 네. 활동들을 좀 알리는데 네. 또 좀 힘써주고 계셔서 음. 곧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과장님 그러면 이 마을 학교의 수업도 뭐 하나의 교육 과정인 만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마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 마을 학교 콘텐츠가 그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그 마을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학교 운영과 마을 교사 역량 강화는 항상 이렇게 동반되어져야 되는데요. 네. 매년 마을 학교 포럼이나 마을 교사 연수 등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네. 또 내년에는 사업비를 또 추가로 투자해서 네. 마을 교사분들의 그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 마을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도 네. 그 새로운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선생님, 이 지역 주민으로서 마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뭐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들 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시행된 지 몇 년이 안 되고 네. 이 사업들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마을과 지자체 또 교육 관계 하시는 분들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려면 지금 부족한 부분의 정책적인 좀 안정을 위해서 좀 제도적인 개선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또한 마을 안에 마을 교사들을 더 발굴하고 또 기능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또 단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홍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럼요. 홍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마을 단위로 이렇게 축제들이 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네.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을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마을 교육,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들이 평생 교육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고 또 참여하게 유도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과장님, 이 마을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앞으로의 마을 학교 운영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마을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축소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 교사 역량 강화와 또 수요 맞춤형 교육, 또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서요. 네. 그 마을 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과 학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선생님과 얘기한 게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홍보 좀 더 강화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마을 학교 매니저님들이라든지 네. 마을 교사님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네.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면들을 서로 소통해 가지고 그런 면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마디씩 먼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마을 학교 운영하는 데는 그 학교 또 아이들, 마을 교사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을 학교가 또 홍성군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도요. 네. 농촌 지역에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인구 소멸 문제가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한편으로 마을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저는 이 소멸되는 인구를 또 이제 타 지역의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인구들을 좀 시골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만 사는 마을이 아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는데 이 마을 학교, 마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성형 마을학교와 같은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